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일단은 오늘 이 인터뷰는 우리 고객님께서 인턴 컨설팅, 취업 컨설팅을 하셨는데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를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됐고요. 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우선은 학부 전공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선박 기자재 쪽에서 설계 업무를 한 4년 정도 하다가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생겨서 음, 그 석사를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이번에 처음 첫 학기로 왔고요. 네. 네, 잠깐만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시고 네,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럼 한국에서 회사 생활은 총 몇 년 정도 하셨어요? 4년 정도 4년 했습니다. 정도 하시고, 네, 네, 지금 미국 넘어오셔가지고, 데이터 네, 사이언스 그 석사 첫 학기 이제 마무리 되신 거죠. 그쵸? 예. 네. 벌써 취직을 하신 거잖아요. 인턴 취업을 오시자마자 한 학기 만에 성공을 하신 거네요. 네, 아우, 맞습니다. 굉장히, 예. 굉장히 아름다운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왜 네. 그 기계 전공을 하셨다가 데이터 사이언스 석사를 넘어오시게 된 건가요? 게다가 특히 회사 생활 하시다가 지금 미국 아, 유학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네. 사연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사이언스로 온 거는 사실 계속 기계 쪽에서, 기계공학 쪽에서 설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 이게 가장 컸고요. 네. 그리고 제가 석사 준비할 때는 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이게 굉장히 핫한 때라 가지고 뭐 계속 그 관련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후회되고 이런 건 없으시죠? 그 직종을 바꾸게. 아유, 딱 그 제가 석사 시작하기 직전부터 업계 상황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때 딱 챗 GPT 나오고 고용 시장이 엄청 이렇게 축소돼가지고 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석사 시작할 때부터 되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예.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어, 혹시 꼭 미국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컴퓨터 사이언스로 네, 바꾸려고 해도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사실 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네. 특히 엔지니어로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뭐 전문성이 길러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음,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누가 와도 대체를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음, 또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보고 드리고 보고 자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작업으로 자료를 고쳐야 하는 것들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컸고요. 예, 그러다가 뭐 그런 고민을 갖고 있던 차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 글공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엔지니어를 하는 그런 경로도 있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8년 했기 때문에 그 네, 심정이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가끔씩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국 회사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후배들한테 물어보거든요. 한국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어떠냐 물어보면, 뭐 일찍 퇴근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지만, 여전히 업무하는 문화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내 의견이 회사에 반영되다기보다는 네,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여전히 많은 약간 좀 그런 아직은 군대 문화 같은 게 조금은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래서 네.
엔지니어로 정말 내 가치를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면 미국이 정말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참 잘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학교를 첫 학기에 다니시면서 인턴을 이제 구하신 거잖아요. 네. 그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 있었나요? 우선은 시간 관리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했으면은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다른 나라에서 직장을 구하는 거는 정말 언어도 다르고 음, 문화도 다르고 맞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회사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그런 배경 지식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부터 힘든데 예, 우선은 석사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그 음, 데이터 사이언스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새로 공부도 시작하면서 잡 어플라이도 정말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꾸준히 리젝션도 받아야 하는데 멘탈 관리 잘 하면서 이렇게 시간 관리 잘 하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뭐 지식도 쌓고 뭐 그런 부분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 예, 관리 거나. 맞습니다. 진짜 그 유학생으로서 인턴이건 실제 취업이건 이걸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고객님처럼 오자마자 직종을 바꾸고 오자마자 취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 공부도 해야 되고, 입사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턴을 지금 안 하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다리가 맞기 참 어려운데, 어, 이렇게 해내신 거 보면 정말 저희도 되게 자랑스럽고요. 되게 뿌듯하고, 어,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글공 컨설팅은? 저는 글공립 영상 네. 예전에 봤을 때부터 음, 구독 바로 누르고 영상을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뭐 예, 그러다가 그 단톡방에도 가입을 했었거든요. 예, 멤버십 하면서 영상 계속 보면서. 근데 단톡방에 이렇게 뭐 컨설팅 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봤어요. 예. 그러다가 또 제가 석사를 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음, 여름 인턴 잡는 게 제일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네, 계속 강조를 영상에서 많이 들어왔어가지고 음, 컨설팅 저희가 시작한 지 사실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됐고, 저희가 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했는데, 사실 저희 각 개별적으로는 이런 비슷한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해왔었는데, 글공 멘토들이 하나가 돼서 컨설팅을 한 거는 한 1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작년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도 좀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고, 그랬었는데, 점점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약간 틀이 잡혀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더,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전략이나 그런 커리큘럼 같은 게 약간 셋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정해져 있는 규격에 맞게 이렇게 컨설팅을 좀 진행하게 됐고, 근데 항상 특이한 케이스가 생겨요. 고객님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은 직종을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아, 저희가 경험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그 OPT 졸업을 해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아, 2달 안에 잡을 못 구하면은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그렇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많이 생기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또 수월한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NIW로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은 좀 이제 약간 인터뷰 준비만 잘하면은 이력이 워낙 훌륭해서 그러면은 취직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케이스가 약간 달라가지고 좀 힘들 때도 있고 수월할 때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고객님처럼 직종을 바꾸는 경우는 저희도 되게 이렇게 막 흔하게 겪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잘 취직하게 되셔가지고 저희도 기쁘고요. 네,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컨설팅 스케줄을 한번 봤어요.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봤는데, 일단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보다 약간 좀 길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킥오프를 언제 했냐면 5월에 했어요. 2023년 5월에. 그때 5월 초에 킥오프를 했고, 그때 아무래도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처음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런 코딩 테스트 준비 및 점검 과정을 좀 가졌거든요. 그게 5월 30일 날 저희가 처음 세션을 가져서 7월 25일까지 이렇게 쭉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준비 단계를 2달 정도 거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네, 네. 미국으로 넘어오셔서 7월 말부터 저희가 레주메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절차 하나하나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프리세션 이렇게 코딩 테스트 준비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걸 한 거죠? 그때 글 AI님이 네, 그 노션으로 해가지고 네, 관련 자료들이랑 제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강의 자료들 네, 그리고 뭐 코딩 테스트 연습할 때 뭐 이런 순서로 연습하면 좋다 막 이런 팁들을 적어주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면서 강의도 듣고 뭐 코딩 테스트 연습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 코딩 실력 향상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그때 진짜 제가 이 분야는 완전 모르다 보니까 코딩 테스트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관련 자료는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헤매는 과정을 굉장히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컨설팅을 받으면서 예, 이렇게 딱 진짜 제 상황에 중요한 것만 이렇게 딱딱딱딱 자료를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니까 예.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저희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프리 세션을 보통 하진 않거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컨설팅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는 이력서, 그 다음은 인터뷰 준비, 마지막은 이제 입사 지원, 전략, 그리고 그런 관리 이런 거 이제 포함해서 세 가지로 이제 보통 이루어지는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이거를 처음에 넣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프리세션이라는 게 우리 고객님에게 약간 좀 특별했던 그런 케이스고, 혹시나 이제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 왜 나는 프리세션 없어 하면은 그거는 원래 이건 약간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좀 스페셜한 커리큘럼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력서를 저희가 7월 31일 날 킥업을 해서 완성이 됐던 게 한 달 정도 만에 완성이 됐네요, 이력서가. 8월 말에 이력서가 완성이 됐어요. 네. 이력서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기계 전공이 주잖아요. 이력서를 보면 사실 나는 기계 전공이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이력서가 기계 전공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스 이력서로 만들죠? 예. 저도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굉장히 이거 되게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네. 가능하게 해주셔가지고 우선은 뭐 제가 했던 업무들이 뭐 개발하는 쪽의 업무도 있었고 그 설계하면서 뭐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업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예. 부분을 워딩을 또 바꿔가지고 음, 뭐 데이터 사이언스 스킬을 적용한 것처럼 이렇게 예. 바꿔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더 이력서가 좀 많이 먹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배운 게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 전공을 바꾼 것이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기계 전공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했으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의 약간 얕은 지식이라는 그런 약간 좀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오히려 이것이 데이터 사이언스만 쭉 해온 사람보다 어드밴티지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도 일종의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툴이잖아요. 근데 그 툴을 난 메카니컬 엔지니어 분야에서 내가 이렇게 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더 적용을 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잘 부각하면은 더 스트롱한 레주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면서 이거를 좀 잘 더 어필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인터뷰 준비도 약간 그렇게 나중에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AI님께서 아주 이력서를 멋지게 이렇게 잘 꾸며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네. 그리고 그게 또 잘 먹혀가지고, 이렇게 좀, 어, 결국 좋은 결과가 된 거죠. 그쵸? 예.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터뷰 준비를 좀 했잖아요. 예. 네, 인터뷰 세션을 제가 보니까 어, 일단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세션을 가졌었고 모의 네, 인터뷰를 두 번을 했네요. 예. 네. 했는데 한 번은 인성 면접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좀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인터뷰 세션에 대해서는 좀 소감이 어떠셨어요? 어, 우선은 그 모의 인터뷰 하기 전에 이렇게 교환님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뭐 예. 이런 방법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다. 또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나온다. 음, 이런 질문은 뭐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된다. 되게 상세하게 그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그 인터뷰 질문들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답변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그런 팁을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도움이 예. 많이 됐어요. 모의 인터뷰는 어떠셨어요? 실제 긴장이 됐나요? 네, 딱 하실 때 저는 그 세션이 모의 인터뷰 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아, 사실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예. 근데 바로 준비되셨죠? 하고 이렇게 바로 시작하시는데 정말 네, 당황스럽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 인터뷰도 예. 네, 바로 예.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쵸. 예. 음, 느낌은 비슷했나요? 실제 인터뷰와? 네, 네, 저희가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를 상당히 잘하시는 축에 속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분은 좀 영어가 필요하다. 약간 좀 외국인에 대한 울렁증이 있는 분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실제 미국인 모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예. 근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분은 뭐 인터뷰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다. 그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만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됐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진짜 그때 잘하셨어요. 예. 인터뷰 그 맨 처음에 막 설명해 주신 그 세션 이후로 예. 답변을 막 적고 예. 그 저장을 해놨었어요. 예. 그래서 목 인터뷰할 때 바로 그 화면으로 어, 보면서 사실 보면서 하셨네? 힐링하면서 했어요. 너무 잘하셔서, 그게 그랬구나. 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PCP 하셨으니까. 네. 예, 뭐, 폰 인터뷰나 줌 인터뷰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 뭐, 그렇죠. 예, 잘하셨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는 이제 입사 지원을 저희가 실제로 했잖아요. 입사 지원을 실제로 하는 거를 좀 관리를 해드렸고, 어떻게 입사 지원을 해야 되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도움을 드렸었는데, 그 입사 지원하는 과정이나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좀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은 사실 제 케이스가 맨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메케니컬
그 엔지니어 쪽으로도 지원을 하느냐, 그렇죠. 마느냐. 예,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리스트, 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어떤 포지션에 뭐 지원을 할 것인가, 음,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산업 분야도 다 다른데, 예,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또 지원을 할 거냐, 이것도 이렇게 좀 고민이 있었잖아요, 맨 그렇죠. 처음에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전략을 딱 잡아주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은 다 지원하되, 우선 예, 메케니컬 엔지니어는 예, 플랜 B로 넘기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렇게 딱딱딱딱 잡아주셔가지고, 예. 시간 낭비를 되게 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입사 지원 몇 군데나 하셨어요? 200군데, 200군데 넘는 것 같아요. 예. 그 오퍼레터 받고 나서는 사실 카운팅을 다 이렇게 좀 오퍼레이터 받고 나서는 안 하는 거죠. 왜 뭐 네, 하고 트래킹을 하네요. 네, 예. 간간히 뭐 연락 오면은 또 음, 지원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트래킹을 안 하긴 했는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커리어 페어나 컨퍼런스에서 지원한 것도 사실 좀 누락된 게 있긴 한데, 다 음, 하면은 음. 뭐 200군데에서 250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통계상으로 사실 200군데 정도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은 굉장히 나쁘지는 않은 굉장히 그냥 평균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5, 600개 막 1000개 지원해도 안 되는 분도 있는데 200개 정도 지원해서 새로운 직종에서 그것도 200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오퍼를 받으신 거는 그래도 꽤 성공하신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그 막 숙제를 좀 드리잖아요. 하루에 몇 개씩 지원해라. 네. 이런 숙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약간, 사실 근데 예. 그거 없었으면 진짜 이 정도 지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좀 본의 아니게 압박 아닌 압박을 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네. 지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알거든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학교 다니면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거 소화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하루에 몇 개씩 지원하라. 이게 사실 보통 웬만한 시간 관리로는 되지 않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밀착해서 좀 관리를 해드렸던 건데 잘 해내셔서 굉장히 대견스럽고요. 네,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세션을 그냥 막 스케줄대로 쫙 이렇게 가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입사 지원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오면은 그때 필요하면 더 추가 세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 중간중간에 체크인 미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잖아요. 2주에 한 번씩. 근데 제가 그 할 때마다 남겼어요. 고객님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그걸 이제 써놓거든요. 써놓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어떻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남긴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컨설팅 스케줄부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에 레주메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0월 초까지 제가 인터뷰 세션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했었고요. 그 중간에 이제 계속 입사 지원을 시작했죠. 레즈메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9월부터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9월 이제 1일부터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9월 19일 날 저희의 대화를 보면은 학교 그때 막 적응하기 시작하셨고 예. 네. 그래서 과제나 이런 거 코딩들 이런 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약간 시간적으로 버거우신 상태였어요. 그때. 네. 그리고 그때 회사를 59군데 지원하셨어요. 그러니까 9월 19일 날까지 9월 1일부터 지원했다고 했을 때 19일까지 거의 60개 가까운 회사를 지원하셨는데 이미 8개가 오토 탈락이 됐어요. 그냥 지원하자마자 그러면 오토 네, 탈락이 맞아요. 기억나요. 그리고 연락군 회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실망하셨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멘탈이 잡는 것도 굉장히 컨설팅에서 중요하잖아요. 실제 그때 좀 많이 힘드셨네? 그 느낌이 막, 지금은 기억도 안 나죠. 이제 됐으면은 보통 기억 안 나는데, 얘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네,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그 같은 전공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 걔네들은 뭐 어디에서 연락 왔다, 어디에서 인터뷰 할 거다, 예, 어느 어느 회사에서 뭐 갑자기 이메일이 왔다, 음, 뭐 어베일러빌리티를 알려달라고 한다, 뭐 이런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는데 저는 아, 그냥 바로 오토 리젝션 예, 바로 받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음, 아 예, 괜히 왔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아, 있었고요. 예.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의문들만 음. 가득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 어, 입사 지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되고, 인터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연락 온 회사 아무 데도 없고. 약간 딜레마예요. 이게 네. 인터뷰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 기본기를 쌓아야 되느냐. 지금 처음 전공이시기 때문에 기본기를 쌓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학교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연락 온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그때 뭐였냐면, 일단은 잠깐 홀딩을 하고, 기본기를 갖추는 데 집중을 하자. 대신 입사 지원은 꾸준히 하고. 약간 이제 그렇게 그때는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2주가 흘렀죠. 그리고 그때 결정한 게 뭐였냐면은, 그 가운데서 한 군데라도 인터뷰 연락이 온다면, 바로 인터뷰 세션을 진행하는 걸로. 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했었고요. 2주가 지났는데, 이제 10월 초였어요. 그때 상황도 제가 잠깐 보면은, 학교 생활에 계속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때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과제 때문에 버겁다. 라고 네. 말씀하셨었고, 수업 네. 내용도 이어지고, 시험이 계속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때 솔직히 입사 지원 속도가 약간 더뎌져가지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 바빠서 그런 것은 인정함. 딱 이렇게 썼어요. 예. 아무튼, 그래도 하루에 최소 5개 목표로 해볼 예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컨퍼런스 이제 참석하게 된다고 말씀 주셨었거든요. 두 군데. 네, 네. 그 컨퍼런스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우선은 그 학교에서 커리어 관련한 이벤트는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아, 뭐 컨퍼런스가 있다. 여기에서 바로 인턴 오퍼를 받는 경우도 많다라고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됐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두셨네요. 네. 인간관계도 성공하셨습니다. 안 알려줄 수도 있는데, 같이 가서 이렇게 취업하자. 참 좋은 친구들인 것 같네요. 예. 그때 긴가민가 해서 글라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예, 그런 데 있으면 무조건 가는 게 맞아요. 좋다라고 답 예, 받았어가지고 예. 네, 굉장히 잘 하셨고요. 네, 결국 도움이 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그쵸? 그 컨퍼런스에 가서, 예, 실제로 이렇게 잡으셨고, 인터뷰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고,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사 사람들을 단체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만나면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 컨설팅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커리어 페어나 이렇게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은 무조건 찾아가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고, 우리 고객님께서도 그걸 바로, 예, 좋은 친구를 두셔서 두 군데나 연속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게 돼가지고, 어, 결국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10월 초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다 바뀌었어요. 예, 네, 갑자기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더니 막 네, 여기저기서 갑자기 인터뷰가 막 오기 시작하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 하시면 이해가 무슨 믿었어요, 근데? 그래서 아 진짜 그런님 말씀이 맞았구나. 제가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저는 지금까지 경험상 이상하게 그 무슨 법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꽉 막혀있던 게 하나가 풀리면은 다 완전히 풀리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저는 근데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일단은 인터뷰만 가면은 우리 고객님은 무조건 패스한다. 왜냐면은 굉장히 인터뷰 스킬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했고 하나만 받자. 그리고 하나가 터지면은 계속 터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이루어져서 제 자신에게 무섭더라고요, 저도. 근데 더 웃긴 게 그게 다른 지금 그 컨설팅 하는 분에게도 이루어져가지고 아 이게 좀 음,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좋은 말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예, 말에 힘이 있다. 예,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굉장히 아무튼 나중에 확 풀리셔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정신 없을 정도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이미 한 군데 최종 오퍼를 받으신 상태고요. 그 인턴 내년 여름 인턴을 이미 받으셨고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그런 회사인데 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회사 말고도 더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그 진행 중인 회사는 제가 지금 얘기하면 다 기절할 정도의 그 정도로 좋은 회사를 현재 진행 중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어, 굉장히 아주 잘 나가고 계신 고객님이라는 것을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잠깐 시간을 할애했고요. 굉장히 대단하세요. 자, 이제 약간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타임이 됐는데, 네. 취업 컨설팅 하면서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한 가지만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진짜 전체적으로 다 도움이 돼가지고 네. 딱 하나만 꼽기가 정말 힘든데요. 진짜 다 도움이 엄청 많이 됐어요. 사실 그 프리 세션도 진짜 그 미국 석사 오기 전부터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하고 탁탁탁탁 준비할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도 네. 이렇게 기본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좋았고 또 이력서는 진짜 제가 저 혼자 했으면은 정말 불가능할 그런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네. 그것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인터뷰 준비하는 것도 팁도 정말 많이 얻었고 실제로 이렇게 그 모의 인터뷰 하면서 이렇게 교정도 받으니까 진짜 좋았고요. 아, 또 글로벌 AI님이 테크니컬 인터뷰를 해주셨었는데 네. 그때 막 질문하셨던 게 제 이력서 경력 관련해서 막 음, 질문을 날카롭게 주신 게 있었는데 그, 그, 그 다음 날 인터뷰였나? 그때 거의 똑같은 흐름으로 음, 진행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모의 인터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진짜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해 주셔가지고 네. 진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스타일로 했다면, 왜냐면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모든 분들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그 분들에게는 쌍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기본적으로 따뜻하죠. 위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쵸? 근데, 항상 그 필요한, 그, 현재 상황에 필요한, 예, 그런, 컨설팅을 드리려고 저희도 운영진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혹시, 뭐, 보다 나은 취업 컨설팅을 위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점이 있으세요? 사실 그 세션이 거의 매주 동안 이루어졌는데 예. 그날 뭐 할지는 음. 잘 모르고 들어갔던 때가 좀 있었던 것 아, 그 스케줄이 미리 좀 돼 있는 상태에서 뭘 할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갔으면 좋겠다. 예.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세션 들어가기 전에 네. 준비가 부족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야. 그런 예.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 사실은 스케줄을 짜놓거든요. 짜놓고, 저희는 사실 알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모르실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제가 원하는 것도 뭐였냐면, 이제 코디네이션을 하면서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도, 오늘은 몇 시에 세션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미리 사전에 세팅이 돼 있어도,
오늘 몇 시에 뭐가 있습니다. 주제는 뭡니다. 이렇게 좀 공지를 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게 최소한 뭘 알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 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딱 시작하자마자 인터뷰하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 좀 작은 부분이지만 약간 좀 더 프로페셔널한 이제 컨설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구독자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네.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 경우는 저랑 비슷하게 뭐 석사를 새로 시작하는데 뭐 인턴을 잡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 아니면 뭐 풀타임 잡도 그렇겠죠. 아무튼 뭐 저와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컨설팅 굉장히 추천합니다. 개개인에 맞게 전략을 잘 짜주시고 특히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각각 분야에서 실제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미국에서 하신 분들이 실제로 조언을 해주시고 또 팁도 주시고 이렇게 전략을 짜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이니까 끝까지 쭉 네. 하셔가지고 혹시나 그 회사가 된다면 또 나중에 업데이트 이 영상 뒤에가 제가 뭘 추가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발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잠깐 홍보를 하자면 저희 기본 멘토는 4명이에요. 글로벌 공대인, 글로벌 토목인, 글로벌 화공인, 글로벌 AI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저희가 숨겨진 멘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플랜트나 뭐 이런 케미컬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는 전문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하시는 멘토분들이 거의 한 2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다 섭외해가지고 각각 상황에 맞게 이렇게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잠깐 드렸다시피 필요하다면 저희는 외국인 멘토까지 있어서 외국인이 아니죠. 미국인은 여기서는 자국인이니까 아무튼 실제 미국인과도 세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저희가 컨설팅을 구성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신 고객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어우, 유튜브에 나올 수 있어서. 꿈이셨네.